윤석열 지지가 이제 멈췄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보수성 여론조사들이 막 응답률 0.8%막 1점 몇 %짜리 갖고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 40 몇 %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여론조사는 스킵해도 돼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여론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진영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 많이 하는 차원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를 철회했다기보다는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 그것이 여론조사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딱 고착이 됐어요, 이제. 그건 아마 무인기 대응하는 안보 무능이 굉장히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부정 34, 부정 56, 긍정 34. 똑같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던 이 흐름이 딱 뚝 끊겼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뭔 일이 터져서 또 다시 내려간다. 내일은 더 작동을 할 거라고 봐요. 너무 불행한 거죠. 사실. 무엇보다 그래도 바닥을 벅벅이던 지지율이 저만큼이라도 올라온 거는 도어 스태핑을 없애서 전화만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사실 인간인지라 지지율 올랐다는 얘기 나오면 진짜 뉴스 보기 싫고 속상하고 막 그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그래, 발광해라. 그래,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는 더 잘 버티고 뭐 체인지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을 약간 바꾸니까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이게 왜 그냥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4%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집권 초기에 얼마나 못하고 무능하고 엉망진창이면 저런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냐라고 진짜 굉장히 다들 화들짝 놀라고 이것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는 뭐 1, 2%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가지고 올랐네? 내렸네? 이것만 신경 쓰는 것 같이 돼버렸어. 이거 기저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네. 기저효과. 워낙 낮으니까 오르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저 지지율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걸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아니,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사실 한 자릿수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 이상할 나왔으니까 리 기분이 없을 좋진 정도지. 않죠. 맞습니다. 자, 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하여서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 익숙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 저 다 합하면 한마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 합치면 인간 자체가 지 싫다. 마음대로라서.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있어서. 나는 여긴 솔직히 우리나라 극우들한테는 먹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극우들한테는 야 윤석열이 전에 박근혜나 이명박이 못한 걸 하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이나 뭐 우병우 이런 애들 다 사면시켜주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봤을 때는 결단력 있어 보이죠.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는 어떤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새끼. 야 죄송해요. 새끼라고 아니, 이게 올리고 말하려고 확증 그랬는데. 편향인 거죠. 그냥 그다음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 미치겠네. 윤석열한테 이런 이유로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신급이죠.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 뭐를? 다음에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도어 스태핑 중단했단 말이야. 뭔 소통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언론 두드려 잡고 있고.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이야. 그건 뇌피셜인 거고. 결국 노조 탄압으로 지지율이 일부 올랐지만 국방 무능으로 다시 하락 조짐. 그러니까 지금 정책인데 아마 이번 주 나오는 갤럽이라든지 다음 주 나오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떨어지는 1, 2% 떨어질 겁니다. 큰일입니다. 답이 없어서.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현대 정치는 지지율 정치예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청와대 난리 납니다. 지지율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진영 자체가 막 사기가 오르잖아요. 최근에 새날 구독자가 제일 많이 늘었던 거하고 새날 조회수가 많았던 게 윤석열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사람들이 그때선 들어와요. 신나죠. 난 그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 아예 안 들어와. 꼴 보기 싫어갖고 새날도 안 보는 거예요. 네.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거쳐오면서 새날방송 같은 방송에 쓰임새가 뭐냐 할 때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왜 니들은 밖에 나가서 시위 안 해 하는 사람, 왜 니들은 뭐 취재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도 취재는 합니다. 기자가 없을 뿐이지.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방송은 제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진영 선동방송이다. 방법은 팩트체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슈가 안 좋을 때도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날방송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새날이 맡고 있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 좋은 점 가져와서 새날한테 비교를 해갖고 새날 니들은 뭐 하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좀 제대로 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안 좋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명박근혜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기분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슈가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갖고 계속 전파를 해주면서 주위에 전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잖아. 박근혜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깨어있는 시민 10만 명만 모여있으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지율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부분, 여론조사라는 게 지지가 올랐다가 아니다. 지지층들이 내가 의견 표시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끄러운 짓 하니까 여론조사를 안 받던 사람들이 응답을 하게 된 것일 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뭔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회피해버리면, 여론조사 안 받아버리면 그만큼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착시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지지를 했다가 바뀌는 사람들은 대개 중도의 일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윤석열이 하는 지지, 뭐 NSC도 안 열고 강아지랑 뭐 티타임이나 하고 자빠졌고, 뭐 드론 부대가 있는데 없다고 하고 자빠졌고 하면 깝깝하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은 윤석열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신년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워드가 제도약이래요. 이제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신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임기 5년 내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신년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제 느낌에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신년에 경제인들, 재계인들 또 만찬하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또 그런 헛소리 남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지율 이야기였고요. 내일 또 갤럽에 좋은 소식 나오면 이야기해드리고 좋은 소식 안 나오면 이야기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추세가 되면 안 되니까.